몇 달 전 구룡포의 폐양어장에서 길고양이들을 가둬놓고 학대 살해한 사건이 충격에 가시기도 전에 얼마 전엔 포항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 죽은 새끼 고양이를 매달아 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 중대한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세라의 법률 톡톡에서는 이런 동물 학대범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올해 초에 발생했던 이 구룡포 폐양어장에서의 고양이 학대 사건, 포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서 더욱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이 학대범에 대해서 네, 포항 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죠. 네. 얼마 전에 2주 전 정도에 포항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 정말 많은 동물단체 사람들과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음, 법정안이 가득했다고 하고요. 먼저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 구룡포의 한 폐양어장, 그러니까 약간 수영장처럼 생긴 형태죠. 깊이 3, 4미터 정도 되는 움푹 파진 형태의 폐양어장에서 20대 남성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네. 20마리 가까운 고양이를 죽이고 또한 뭐 해부하고 고양이의 그 몸 일부를 훼손하는 등의 학대 살해 행위를 해온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폐양어장이 움푹 파여 있는 형태니까 고양이들이 도망갈 수가 음, 없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그는 이것을 본인의 SNS에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음, 그것을 보고 몇몇 제보자들이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에도 신고가 되고 네. 세상에도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제보자들이 폐양어장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끔찍한 음,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저기 고양이 사체를 태우거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이제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을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요. 예. 지금 이 남성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좁은 양어장에 가두어져서 고양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음,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이 사안은 피의자가 구속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죠. 동물학대로 사실 구속이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긴 합니다. 뭐 2010년 이후로 10년 넘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5명이 음, 전부다라는 뭐 통계도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 동물 관련해서는 아무리 잔혹한 행위를 해도 좀 아직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문제인 것 음, 같고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워낙 잔혹했고 예. 학대의 중대성이 큰데다가 또 이 신고자들에게 제보자들에게 악의적으로 협박까지 했다고 해요. 음,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고 예. 지난주 재판에서 이 협박을 당한 제보자가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다음 재판은 8월이고요. 이 8월 재판에는 저도 한번 방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피양어장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이런 고양이를 연쇄적으로 살해하고 또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포항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은 일이 있었는데 이 범인도 잡혔죠? 네. 포항 양학동이죠. 양학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음, 이제 생후 3, 4개월 정도 된 아기 고양이가 죽은 채로 끈에 네. 매달려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네. 그 경찰이 탐문을 해서 30대 용의자를 붙잡았고요. 네. 이 건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죽은 고양이가 평소에 이제 고양이들 중성화 수술도 시키고 먹이도 주고 하던 주민이 돌보던 고양이였고 음, 이름도 홍시라고 붙여줬다고 해서 더 네. 안타까웠고 또 특이한 점이 이 고양이들 그 사료 주는 그릇 같은 것이 다 내동댕이 쳐져 있고 네. 또 그 옆에 포항시 로고가 붙여져서 야생 고양이 불법 먹이 투여 금지, 뭐 야생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면 불법 행위다, 음, 범죄다. 이런 식으로 경고문까지 붙여놨다고 해요. 네. 근데 또 그래서 이 용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밝혀진 것이
또 3년 전에 한동대학교에서 네. 유사한 연쇄 고양이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이 초등학교 사건과 동일한 음. 용의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 한동대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도 꽤나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CCTV 확보 등에 실패해서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음, 또 그때 지문으로 이번에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뭐 한동대 사건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여러 길고양이들이 뭐 덫에 걸려 있거나 음. 앞발이나 귀가 잘려서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네. 뭐 독극물로 고양이들을 죽이고 또 끈으로 죽은 고양이 매달아 놓고 음. 심지어 6미터 나무 위에 고양이를 매달아 놓는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때에도 그 범인이 교내 캠퍼스에 경고문을 붙였는데 음. 교내 그 한동대 교내에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동아리를 캠맘충으로 지칭을 하면서 음. 그런 돌봄이나 중성화 사업을 중단하라 이러는 경고문이 붙여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되게 네. 유사한 것이죠. 음. 근데 당시에는 그 CCTV 사각지대가 많아서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 초등학교 사건의 범인과 지문도 일치하고 음. 용의자도 본인이 벌린 일이라고 자백을 해서 네. 동일 범인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요. 동물 학대 역시 초기에 검거 처벌하지 음. 않으면 이 범죄가 더욱 대범하고 잔인해지고 계속된다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이 동물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사람에 대한 학대와 음. 혐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동물학대로 검거되는 경우에 그 처벌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네. 동물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혹은 살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형의 최고치가 3년인 것이죠. 음. 징역 3년인 것인데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처벌은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형이 낮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도 거의 되지 않고 네. 뭐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해요. 음. 뭐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뭐 최근 5년간 한 0.3%에 음.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많이 변화한 것이지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실형 구속 처벌이 드문 사안임에도 지금 올해 동물 학대범이 포항에서 2명이나 구속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이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이 학대범들이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탄원을 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음,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 또 학대가 발생했을 때 초기 수사와 대응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정말 예전에는 정말 수백 마리를 죽여도 벌금밖에 음. 안 나왔으니까요. 네. 그것에 비하면 정말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어 왔고 지금 뭐 TV 프로그램도 많고 음. 또 수사기관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역시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폐양어정 사건도 보면은 경찰이 처음 출동해서 그 용의자의 얘기만 듣고 현장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고한 사람들이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그 폐양어장 현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증거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도 또 희망적인 부분은 그 초등학교 길고양이 사건을 보면은 그 아이가 신고를 했잖아요. 아이가 신고를 네. 학교에서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배우고 음. 그럴 때는 이렇게 신고한다는 것을 배운 대로 아이가 한 네. 부분은 참 그건 정말 변화된 부분인 네.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수사나 인식 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동물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거든요.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제일 사실 힘이 없잖아요. 힘 없는 길고양이들을 심심풀이 대상으로 여겨서 마구 학대하고 이런 죽여버리는 행동들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생명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 이것도 초등학교 사건을 보아도 결국은 그 죽은 고양이를 그냥 죽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등하교하는 초등학생 어린이들 보라고 걸어놓은 것이잖아요. 네. 이것은 아이에 대한 학대의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예. 명백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동물에 대한 학대가 사람이나 이제 아동에 대한 학대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멸시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작년에 이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잖아요. 네. 아직 이 민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네네. 이 민법 개정안이 참 그래도 좋은 변화라고 방송도 했었었는데 네. 알아보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는 넘어왔는데 아직은 소관법제심사위에서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빨리 국회 의결을 해서 민법으로 이제 개정되기 위한 입법 청원과 이런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런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네. 네. 또 칸트는 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동물권은 동물 자체에 대한 보호이기도 하지만 뭐 곧 내 가족, 내 이웃, 또 나에 대한 생명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포항에서는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세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